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에 지상 및 화면에 이제 참조해서 고객별 주문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고객별 주문 현황이다 라고 해서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일단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된 그 상태에서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객번호 1번이다, 고객번호 2번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고객번호 1번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고객번호 2번에도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그때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돼서 표시되게 그렇게 하래요. 지금 여기 이제 아이디를 보니까 전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정렬을 이제 할 거니까 우리 보고서 디자인에 우리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따로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고객 번호를 기준해서 그룹화가 됐고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까지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그룹화가 된 상태에서 아이디 필드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아이디 요거 이제 찍어주면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고객번호 1번이다, 고객번호 2번이다 하고 그렇게 나왔고 그때 아이디를 보니까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돼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고객 번호라는 그 머리글 영역이 있대요. 그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고객번호 1번의 데이터가 있고 이곳에 2번의 데이터가 쭉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고객번호 3번의 데이터도 이렇게 있다고요. 그때 고객번호 머리글 영역이 그런데 그 영역이 이만큼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게 하래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고객번호 이제 하나씩만 이만큼씩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객번호 머리글 그 영역에 대해서 할 거니까 고객번호 머리글 영역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까맣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서 속성 시트를 보면 구림 머리글 구역이 선택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형식이라는 그 탭이요. 그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지금 이곳에 페이지 바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페이지 바꿈이 없음으로 되어 있죠. 요 페이지 바꿈을 우리가 이제 구역 전에 바꿔달라 그렇게만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 번호라는 그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 구역 전에 페이지를 바꿔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1페이지에 우리 고객번호 1번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 밑에 보니까 없죠. 그리고 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니까 고객번호 2번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니까 고객번호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txt 주문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의 그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그런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1페이지로 다시 이동해 볼게요. 1페이지에 보니까 주문일을 보니까 8일, 10일, 7일, 16일 똑같은 데이터가 없죠.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주문일이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네요. 주문일이 똑같은데도 중복되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돼 있죠. 그리고 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니까 지금 이곳에 3월 30일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경우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다고요. 이렇게 이전 레코드와 만약에 값이 똑같을 때는 표시되지 않게 우리가 중복된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txt 주문일에 대해서 할 거니까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을 해서 컨트롤 명이 맞나 먼저 확인해주고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을 숨길까요?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것만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니까 아까 여기에 3월 19일의 데이터가 중복돼서 표시가 됐었는데 한 번만 표시가 됐죠. 그리고 3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3월 30일의 데이터가 아까는 쭉쭉쭉 중복돼서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중복된 그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도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머리글 그 영역에 보게 되면 우리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페이지 번호가 다음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우리 이제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그랬죠. 페이지 머리글 영역은 지금 이곳이고 이곳에 보니까 언바운드된 게 요거 이제 하나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txt 페이지가 맞죠. 이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맨 위에 보면 컨트롤 원본을 지금 이곳에서 설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원본을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페이지 번호를 만들 때는 우리 그냥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라고 쓸 때도 있고 페이지스 하고 그걸 이제 쓸 때가 있죠. 그냥 페이지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현재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페이지스라고 쓰게 되면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표시 예를 봤을 때 앞에다가 전체 페이지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페이지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맨 앞에다가 는 먼저 써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전체 페이지 번호와 현재 페이지 번호 그 사이에 보니까 이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때 이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요것도 같이 붙여달라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전체 페이지 번호를 먼저 쭉 출력을 해주고 그거 이어서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쪽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요만큼을 먼저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M% 열어주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또 이어서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쪽이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써줘야 돼요. 해서 전체 페이지 번호를 먼저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요거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하고 이어서 쪽이라고 요 한 글자를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내용을 우리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80쪽 중 1쪽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표시의 얘랑 똑같은지 띄어쓰기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고객 번호라는 그 바닥글 영역이 있대요. 그 바닥글 영역에 보게 되면 txt 주문 횟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이곳에는 그룹별로 총 주문 횟수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 주문 횟수하고 빈칸으로 되어 있죠?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다가 표시 예를 보니까 12건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객 번호 바닥글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언버드된 게 요거 이제 하나가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주문 횟수다 라고 해서 컨트롤 명이 맞죠. 여기서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 횟수, 개수, 건수 그런 걸 구할 때는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본문에 보면 아이디도 있고 주문일도 있고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단가다, 주문 수량이다 하고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지금처럼 카운트 별표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필드명을 이용해서도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쓸 때는 그 해당 필드에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비어있는 데이터는 개수를 구해주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내가 쓰려면 해당 필드의 그 데이터가 비어있는 게 한 개라도 있나 없나 그런 걸 싹 다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개수, 건수, 인원수 그런 걸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별표를 찍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오히려 필드명을 쓰려면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린다고요. 나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필드명을 쓸래요. 쓰세요. 써도 돼요. 결과값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카운트 별표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건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야 되니까 &% 연산자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건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여기는 4개 레코드가 있으니까 4개 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 이 페이지로 이동했더니 여기도 이제 4개 데이터가 있죠. 해서 4건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6건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6건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5번도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보고서는 X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주문 정보 조회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폼이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폼에 보게 되면 이제 txt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위쪽에는 없고 여기에 고객 번호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스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txt 고객 번호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메시지 상자에다가 성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값에다가 고객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연결해서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명이 나왔고 그 뒤에 보니까 고객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죠. 지금 여기 폼에는 우리 이제 성명이라는 그 필드가 화면상에는 표시된 게 없어요. 근데 성명 필드가 있대요. 그러면 성명 필드부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고객번호 얘 이제 찍을게요. 얘를 찍었더니 우리의 컨트롤명을 확인해 보니까 컨트롤명이 txt 고객번호가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에 컨트롤 원본에 보게 되면 고객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 볼게요. 찍었더니 이곳에 이제 성명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화면상에는 핸드폰이 나타나지 않고 성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도 있대요. 지역이 없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들은 이 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드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필드들은 싹 다 이 폼 안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그 상태예요. 들어있긴 하지만 화면상에 우리 본문에다가 이런 필드를 이제 바운드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이다, 핸드폰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명이라는 그 필드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요 성명 필드 그 값 뒤에다가 요렇게 우리가 글씨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에 보게 되면 얘가 있고 아니오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추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는 txt 고객번호 이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그 고객의 정보를 고객 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다가 표시하래요. 여기서 이제 얘를 땅 하고 눌렀을 때 그 해당 고객의 정보가 이 폼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고객 정보 조회라는 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고객 정보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떴다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고객 번호 2번의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그 고객의 그 정보가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를 잘 읽어봤을 때 txt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그 고객의 정보가 이 폼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과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니오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을 하래요. 저장을 하고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을 닫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정 폼을 이제 닫을 때는 우리가 close라는 이 메소드를 이제 써주면 되고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고객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을 이제 표시해야죠. 이런 폼을 열어줄 때는 우리가 이제 오픈 폼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메소드를 이용할 때 문제에서 docmd 요 개체를 같이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txt 고객 번호라는 거 이 컨트롤의 그 값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벤트 프로시저로 이제 구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컨트롤 명을 먼저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on 더블 클릭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맨 뒤에 있는 점점점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지금 이곳에 보면 txt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일단은 얘를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가 먼저 뜨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니까 우리가 메시지 박스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메시지 박스에서 이제 얘 아니요 요 두 개의 단추를 우리가 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 아니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메시지 박스를 띄웠을 때 사용자가 이제 얘를 선택했는지 아니요를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없죠. 해서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를 그 내용을 우리 특정 변수에다가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A라는 그 변수에다가 집어 넣을 거라 여기서 dim 이렇게 써주고 A하고 이렇게 써서 A라는 그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변수를 먼저 선언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A라는 그 변수에다가 메시지 박스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거 얘가 됐든 아니오가 됐든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내용을 A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메시지 박스 뒤에다가 가로로 묶어서 써줘야 됩니다. 그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메시지 내용을 쓸 때 앞에다가는 성명이라는 그 필드 값을 먼저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 글씨를 붙여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성명은 우리 필드 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가로를 묶어서 성명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름을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요 글씨들을 출력해라. 그때 이름하고 요 메시지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이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여기 쌍따옴표가 여기 있을 때 빈 공백까지 그렇게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쌍따옴표 해주고요. 한 칸 띄고 고객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점. 이렇게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띄어쓰기, 여기 이제 띄어쓰기, 여기 이제 띄어쓰기요. 띄어쓰기 똑같이 해주고 맨 뒤에 이제 점 찍힌 것까지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는 예, 아니요 두 개의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VB yes, no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예, 아니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추가 이제 짜잔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타이틀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타이틀 제목을 보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XX라고 되어 있죠. 얘는 요 메시지 박스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예요. 그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띄우고 yes, no 버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뜰 거라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예를 선택하거나 아니오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A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때 요 A라는 변수를 이제 사용할 거라 A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A라는 변수를 이렇게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서 이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요 A라는 변수에는 VB yes가 들어갈 거고요. 아니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다면 요 A라는 변수에는 VB no 그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얘를 클릭해서 아니오를 클릭해서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우리는 이제 if else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if라고 써주고요. 우리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그 내용은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해서 A에 들어있는 그 값이 VB yes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VB yes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게 얘를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얘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고객 정보 조회라는 이 폼을 이제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docmd 그 개체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docm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메서드는 폼을 이제 열 거니까 오픈 폼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오픈 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 폼 네임하고 되어 있죠. 그 뒤에다가 폼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폼을 열 거다? 고객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을 열 거다. 그때 이 폼을 열 때 그때 보기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문제에서 폼을 이제 어떤 형태로 열어라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기본 보기로 이제 열어주면 돼요. 그 기본 보기가 우리 이제 액노멀이요. 그래서 우리가 액노멀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필터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어떤 필터를 적용시켜라 그런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필터 네임은 우리가 그냥 이제 넘어가면 돼요. 해서 컴마 두 개 찍고 필터 이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where 조건을 이제 쓰라고 나왔죠. 그때 우리는 그냥 고객 정보 조회 이 폼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txt 고객 번호 그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이제 띄워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좀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XX로 잠깐 되돌아갈게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고객 번호를 더블 클릭하겠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과 우리 고객 정보 조회라는 이 폼이요. 이 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고객 번호 만약에 2번을 내가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 폼에 이 고객 번호가 2번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니까 그때 이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랑 이제 비교를 해주면 돼요. 해서 이 텍스트 상자에 우리 이제 데이터요. 데이터 이곳을 찍어 보니까 컨트롤 원본에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따당 하고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과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필드,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고객 번호가 우리 문자예요? 숫자예요?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1하고 써져 있지만 이 1이 숫자예요? 문자예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숫자인지 문자인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 폼이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해서 폼 선택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에 레코드 원본을 보니까 고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고객 테이블밖에 없어요. 해서 이 고객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테이블을 읽기 전용으로 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왜 읽기 전용으로 열겠냐고 나왔냐면은 고객 테이블에 연결된 그 객체가 열려 있대요. 지금 이 폼이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로 만들어졌는데 얘를 이제 열어놓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읽기 전용으로 여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번호를 봤더니 뭘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그냥 되어 있죠. 그러면 숫자 값이니까 그냥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테이블 요건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요 폼도 그냥 꺼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요 컨트롤 요것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벤트에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다가 우리가 식을 계속 써주면 되겠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문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오픈 폼에서 쓰는 거죠. 오픈 폼에서 고객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을 내가 써놨어요. 그러면 이 폼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었죠. 그 필드랑 우리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 txt 고객 번호 얘랑 똑같은 걸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요. 해서 여기다가 txt 고객 번호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txt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는 우리 숫자 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앰퍼센트만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숫자 값을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yes일 때 이렇게 이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을 다 한 거고, 만약에 VB no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때는 이제 else하고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거짓일 때는 no를 이제 선택했을 때는 우리 이제 docmd 코 개체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docmd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때는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을 시키라 그랬어요. 저장을 한 다음에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을 닫아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clo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폼을 닫을 거니까 여기다 이제 액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어떤 폼을 닫을 건지 그 폼의 이름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을 닫을 거니까 폼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저장 방식을 내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저장 여부를 묻지 말고 그냥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냥 저장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엑세이브 yes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메시지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특정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메시지 박스에서 yes를 선택했는지 no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실행하는 게 달라지면 그때 이 메시지 박스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때 이 메시지 박스에서 yes를 선택했는지 no를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기다 쓴 a라는 거는 그냥 변수명이고요. 요 변수명은 a를 안 쓰고 다른 변수를 써도 돼요. 내가 여기다 b를 쓰거나 c를 쓰거나 d를 쓰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변수명을 내가 b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b로 바꾸고 여기도 이제 b로 바꾸고 여기도 이제 b로 전부 다 이제 바꿔줘야 돼요. 내가 c를 썼다. 전부 다 c 써야 된다고요. 해서 메시지 박스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하면 그 선택된 게 a라는 그 변수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넣어놓고 그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게 VBS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VBS라면 얘를 선택했다 그 얘기죠. 얘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txt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그 고객의 정보를 고객 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 표시하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yes일 때 오픈 폼을 열어라. 무슨 폼을 열어라? 우리 고객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을 열어라. 폼을 열 때 그냥 기본 형태로 열어달라. 기본 보기로 열고 그때 조건은 뭐다? 우리 txt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그 고객의 정보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txt 고객 번호랑 이 폼에 들어있는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의 값이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이 폼을 열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VBYes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만약에 아닐 때는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왔다 그 얘기는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요.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는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을 한 다음에 주문 정보 조회라는 이 폼을 닫아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close egg 폼이라고 해서 폼을 닫겠다. 그때 어떤 폼을 닫아라? 주문 정보 조회라는 이 폼을 닫겠다. 그때 저장 여부를 묻지 말고 그냥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egg save yes 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코드도 싹 다 이제 작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부터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XX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요 폼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고객번호 11번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더블 클릭할게요. 여기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이 고객번호 11번에 그 사람의 이름은 황영윤인가봐요. 그 고객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똑같이 떴죠. 맨 끝에 우리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똑같이 이제 확인해주고 이름 바로 뒤에 여기 이제 띄어쓰기 된 거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중간에 띄어쓰기 있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yes다, no다 요 두 개의 버튼 예 아니오 버튼이 뜨는 것도 맞죠? 그리고 타이틀로 마이크로소프트 XX 얘가 뜨는 거 맞죠? 여기서 일단은 제가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고객번호 11번에 해당하는 그 황영윤이라는 이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요 폼은 일단 닫아버리고 여기서 93번 요 사람의 데이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최재훈 고객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떴고 여기서 이번에는 아니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니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저장 여부도 묻지 않고 바로 저장이 되면서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닫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도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썼던 이 코드 있어요. 이 코드 형식 아직 못 외웠으면 그 형식 먼저 외우세요. 외울 거 먼저 외우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 보시는데,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씩만 쭉쭉쭉 풀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